예, 결국 서영교 의원이 당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일단 민주당이 진화에 나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서 의원이 재판 청탁을 했다는 국회 파견 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또 서영교 의원을 처벌할 가능성은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예. 법원에서 왜 국회에 판사를 파견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요. 이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전문적인 판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국회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겁니다. 아하. 2002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법원은 국회에 이 전문위원과 자문관 등 이 2명의 판사를 파견해왔습니다. 자, 이 전문위원은 보시는 것처럼 이 법사위에 파견되는데요. 보통 부장판사급이 갑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은밀한 민원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죠. 원래 취지는 좋은 법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사법부와 국회가 짬짬이하는 통로로 이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번 건에서 보듯이요, 이 국회의원이 이 법원에 민원을 전달하는 창구로 파견 판사를 쓰기도 했지만 이 파견 판사 역시 국정감사 때 어떤 걸 질문할지 질문지를 미리 확보하기도 하고 예. 또 영장실질심사제도, 공판 중심주의, 영장 항고제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 판사들이 이 국회 로비를 해왔습니다. 보통 일반 기업들이 국회나 정부 부처에 하는 대관 업무를 법원이 판사를 시켜서 국회에서 한 거죠. 이 사실상의 합법적인 로비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일이 문제되면서 파견 판사를 없애기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먼저 국회 사무처가 부장판사를 법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뜻을 대법원에 전달했고요. 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건데, 자, 일선 판사인 자문관은 놔두는 것으로 알려져서 완벽히 로비 창구를 없애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서영교 의원이 당직을 내려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 보면요, 이 김영란법에서는 부정청탁을 하면서 돈까지 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단순 청탁만 할 경우에는 기소가 되지 않고 과태료 대상만 됩니다. 하지만 서 의원의 경우에는 시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 때는 2015년 5월인데 예. 이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법 시행 이전의 일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자, 이 역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 청탁이 국회의원의 권한 내에 포함된 여부가 법적인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인 법원 소속 법관에 대해서 충분히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